조사를 좀 해보니까 2년 만에 사업 성장 450% 이뤄내시더라고요. 네. 급성장이 어떤 이유일까요? 같이 사실 한마음 한뜻이 됐던 것 같아요. 심지어 업계는 최근 좀 치료받아서 괜찮은데 이것도 안 됐어요. 진짜? 아니 매출 고지 실제 회사 매출은 아니지만 네. 네, 안녕하세요. 젊은 리더들을 위한 인사이트 리더스 TV의 저는 박진미 기자입니다. 오늘은 91년생 대표님이신데요. 앰비션 플랜의 김준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앰비션 플랜 대표 김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91년생이에요. 네. 91년생이면 연세가? 지금 32살입니다. 네, 32살. 근데 앰비션 플랜을 시작하신 게 3년 전이죠? 그쵸. 지금 2020년 12월에 시작했으니까 횟수로 따지면 그쵸. 3년 전이죠. 네. 그럼 29살 때? 그렇죠. 와, 대단하십니다. 먼저 앰비션 플랜 사업 영역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시면 광고 영역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 영역들은 앰비션 플랜에서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저런 티슈 이런 걸 쳤을 때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광고 상단에 나오는 광고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영역이 있을 거고 또 만약에 티슈를 쳤을 때 하단으로 내렸을 때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이 티슈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이 바이럴 마케팅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만약에 쳤을 때 뉴스 영역에 나오는 신문 보도, 언론 홍보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홍보에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종합 광고 대행사의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2020년 출발하신 사업인데 그때 업계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나요? 사실 굉장히 많이 치열했죠. 네. 제가 가능성을 조금 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사실 이게 가능성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원래 외국계 기업에 마케팅을 하고 있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셨던 하고 있다가 그 사이에 동대문에서 키링 재료를 사와서 만들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하는 일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는 어디 공식 대행사인데 저희가 돈 한 개도 필요 없고 다 해드릴게요. 근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너 돈을 얼마를 내야 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되게 진정성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케팅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과연 이게 진정한 마케팅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많은 수많은 그 경쟁 속에 진정한 마케팅을 해보고자 좀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업계 마케팅 방식의 어떤 오류 이런 걸 좀 잡아보고 싶어서 해보신 거네요. 그쵸. 뭐 오류면 또 오류일 수도 있을 거고 제가 조금 착안을 했었던 것은 성장이었어요. 맨 처음에 사업을 한다 치면 친구들이 돈 많이 벌겠네 혹은 뭐 급여 생활자가 아니네 뭐 그런 얘기도 했겠지만 저는 돈을 벌자가 목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성장을 그래서 그 성장이 돼서 칭찬을 받아먹자가 저희의 목표였어요. 아니 사업을 하시는데 저 밖에 지금 직원분들도 저렇게 많은데 돈을 벌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저희 회사는 클라이언트의 성장이 목표가 되자라는 것에 좀 착안했고 그 와중에 제가 조금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었던 게 그로스 해킹이라는 마케팅 기법이에요. 성장을 이루는 자라는 단어인데 다양한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비즈니스의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게 낫겠다 저게 낫겠다 이 단계에서는 이런 전략이 맞겠다라는 다양한 가설을 설정을 해서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그 마케팅 기법을. 그래서 계속 점진적으로 성장을 이뤄내는 마케팅 기법이라 할 수 있겠고 또 다양한 정의 중 하나는 성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고 또 해요. 저희 회사는 실제로 그로스 모먼텀이라는 어떤 월간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한 광고주의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영업팀, 디자인팀, 바이럴팀, 퍼포먼스팀, 회계팀 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 포인트가 좋겠다, 저 포인트가 좋다, 이 팀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한 회사를 두고 전체 부서가 같이 그쵸.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 거군요. 그쵸.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정의가 성과를 개선하고 극복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게 정량적인 마케팅 기법이라 하면 두 번째 정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정성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들이 그 클라이언트 비즈니스 자신의 것처럼 생각을 해서 굉장히 성장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개선 포인트를 발굴해내는 것. 저희 직원들은 실제로 아침 출근할 때도 밤에 퇴근할 때도 주말에도 전화가 와요. 대표님, 이 광고주님 거는 이렇게 매치는 안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 매치는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혹시 한번 협의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책임감 있고 욕심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죠. 제가 생각하는 성장은 정성적인 측면, 정량적인 측면을 생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잘 하고 있는 마케팅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시도를 계속 해보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떤 퍼포먼스가 결과적으로 나오기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실제로?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처음부터 광고주와 클라이언트와 세팅하고 들어가고 그 외에 추가적인 부수적인 업무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도 안 좋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A안, B안, C안, D안까지 같이 준비해서 제안드리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분들도 사실 수많은 마케팅 업체를 만나봤지만 앰비션 플랜처럼 이렇게 소규모인데도 굉장히 자신의 업무처럼 진행해준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사실 요즘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저희 목표가 달성된 거니까요. 그래요? 금수저인가 봐요, 대표님. 목표가 성장과 칭찬과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쵸. 사실 그렇긴 한데 아직은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덜 더럽혀지고 싶다. 그럼 시장에서 앰비션 플랜이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포지션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다양한 시도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저 누구나 다 나 마케팅 잘해요. 다 내 것처럼 신경 써요 하지만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광고주를 뭐 한 사람당 뭐 10개, 20개 맡다 보면 자연스레 몰아줄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는 그거를 방지하고자 인당 최대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 킷을 제한함과 동시에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귀찮게 해드려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수시 때때로 전화하고 밤에 전화드리고 그런 점에서 좀 정성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앰비션 플랜을 이렇게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2년 만에 사업 성장 450% 이뤄내셨더라고요. 급성장의 원동력이 뭘까요? 좀 연관된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첫째도 직원, 둘째도 직원, 셋째도 직원, 넷째도 직원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저 혼자 다 달성할 수는 없었고 같이 사실 한마음 한뜻이 됐던 것 같아요. 소규모라면 소규모지만 같은 어떤 성장이라는 포인트에 맞춰서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제 광고주분들이 수익구를 늘려주기도 하고 조금 더 이런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의아한 거 뭐냐면 지금 앰비션 플랜 포트폴리오 보면 대기업들과의 협업도 좀 있는데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미팅을 할 때 대표님 딱 만나면 뭐 얘기하는가? 이런 느낌들. 왜냐면 대기업들 담당자들조차 40대 중반 이렇게 될 텐데 대표님 딱 보고 그냥 보이는 모습만으로 너무 어려 보여서 좀 움찔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또 일을 맡겨주세요.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나이가 좀 있으시고 저희가 나이 어린 것에 대해서 불신이 있을 것 같다라는 미리 판단이 되면 부사장님 같이 동행해서 그런 방법도 쓰고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 젊다는 측면 때문에 조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신으로서 대기업이나 뭐 다양한 클라이언트 분들이 광고비 이만큼 있어서 요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물론 많은 액수면 저희의 기대 수익도 많아져서 좋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성장에 혹은 성과에 이뤄내지 않을 거다 싶으면 이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비를 줄여도 좋겠습니다. 라고 직언을 하기 때문에 당장의 저희의 이익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성장 베이스로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걸 조금 더 신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봐, 금수저 맞아. 당장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금수저 맞아? 아이 금수저님. 3년 동안 앰비션 플레인 창업 후에 가장 이건 정말 보람이 있었다 라는 성과, 물론 이제 이 프로젝트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어도 보람이 있겠지만 이 프로젝트가 비용과 상관없이 가장 효과를 봐서 어떤 나의 역량을 펼쳐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또 이 말하면 또 금수저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이미 금수저야. 지금 돈 얘기 안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지금 재투자할 때고 지금도 많이 지금 채용 중에 있고 그렇죠. 또 좋으신 분들을 저희가 모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또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최근에 제 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는데 저희 팀이 총 3개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 팀이 너무 일사불란하고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최근 1년, 2년 사이에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제가 다 모셔왔던 분들이고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회사에 웃으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저가 되게 보기 좋고 제가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 또한 대표로서의 성장이죠. 네. 그런 모습을. 네. 정말 웃으면서 하고 있는 거 맞죠? 그 실수였나봐요. 막 이런 거 아니죠? 29살 때 사업 시작하셨으면 한참 취업 고민할 나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회사 생활도 해보셨다고는 하시지만 창업에 겁도 없이 뛰어들게 된 결정적인 또 계기나 결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회사였어요. 첫 회사에서 한참 그때 뭐 재계약이다, 뭐 연장이다, 정규직 전환이다 그런 얘기할 때 한 부장님께서 저를 엄청 아껴주셨던 부장님인데 준식아 너는 하고 싶은 걸 해 라는 말이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때는 제가 엄청 힘들 때였고 재계약을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목숨을 걸어서 때도 맞아요. 재계약이라 하면 정규직 전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에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내가 회사에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나는 그냥 한 존재밖에 지나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그래서 그때 가장 큰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구들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특히 가족 부모님은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나만큼 그렇죠. 불안한 사람들이 또 그렇죠. 가족일 텐데. 또 얘기하면 또 금수저를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 금수저 맞아. 나 오늘 확인한 것 같아요, 대표님. 저희 부모님은 해야지 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몰래 사실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 아빠 있으니까 믿고 하라고 그 마디가 너무 힘이 됐어요. 부모님은 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시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힘이었고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항상 아시다시피 오 사업해? 돈 많이 벌겠다 딱 그 정도 수준이었죠. 네. 그래서 부럽다는 친구도 있었고 실제로는 되게 응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친구분들도. 네. 그렇죠. 친구들은 그렇고 네. 그리고 어쨌든 가장 든든한 뒷배는 부자 부모님. 농담이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응원이 가장 든든하죠. 이렇게 사업을 해보면 리더라는 자리가 되게 외로워요. 모든 결정을 혼자서 다 해야 되고 크고 작은 결정, 어쨌든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의 자금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책임이 리더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사실 사업 초기에 제가 달성하고 싶은 다양한 목표가 있어서 투자라면 투자를 했는데 그게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매몰 비용이었고 사업 초기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도 조금 자유로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날 내보내야 될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직원들을 마주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밑에 차 안에서 순지가 앉아있다가 친구한테 돈을 좀 꺼가지고 급한 것도 좀 맞고 친구도 부자 친구야. 그래서 그런 것도 네. 있었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어떤 저희 직원분들이 제가 조금 이만큼 많이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만큼 많이 돌아오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한테 얘기하자니 그러면 부모님은 응원해줬지만 그럼 접고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 야 너 사업가인데 돈 많이 벌면서 무슨 소리야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외로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방 한 칸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울기도 몇 번 했었어요. 원래 거. 네. 그때는 진짜 술도 너무 많이 먹고 통풍도 생기고 진짜요? 네 그리고 머리도 좀 많이 빠졌던 것 같고 심지어 어깨에는 최근 좀 치료받아서 괜찮은데 이것도 안 됐어요. 진짜? 네 이렇게도 안 되고 몸에 되게 많은 병도 얻었고 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네. 이게 몸이 안 좋아지는 결과를 네 그래서 원래 저 성격이 진짜 화를 못 내는 성격이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냥 이해해야지라는 성격이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화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실 우기라기보다는 참고 참다가 원래는 참고 참았는데 참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든 점도 있었죠. 네. 회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리더십은 필수란 말이죠. 대표님이 생각하는 리더십의 정의는 뭘까요? 저자세인 것 같아요. 회사 사람들이 받아야 될 힘듦과 어떤 클라이언트의 클레임과 뭐 그런 것들을 다 저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도 커피 뭐 하고 막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동감이 되고 회사에 꾸준히 힘든 일들은 다 제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직원분들은 다 좋은 것만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좀 제가 많이 대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다가 직원들이 다 부려먹잖아요? 네. 욱한다? 그래요? 왜? 어쩐지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가? 가끔 욱해요. 그래요? 앰비션 플랜은 리더와 팔로워 사이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회사일까요? 근데 다행히 또 직원들 에이지가 전체적으로 조금 낮으면 대표님 아주 많이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친구 같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장점이라 볼 수 있는 게 또 웃을 땐 같이 웃고 놀 땐 같이 놀고 그다음에 또 오히려 나이가 조금 가까울수록 그 선후배 사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더 깍듯할 때 뭐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된 것 같아요. 근데 주말에도 막 일 얘기로 전화하고 직원들 이런 거 보면 일만 하는 거 같죠 지금? 아니에요. 잘 놀아다녀요 진짜. 회식 분위기도 여느 회사는 다르겠어요. 저희는 회식은 1년에 한 번은 워크샵으로 그거는 조금 강제로 참여하게 하고 있지만 나머지 회식 같은 경우에는 팀별로 팀장 재량 하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팀 회식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1, 2팀은 한 달에 한 5번의 회식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발적인 회식인 거죠? 네. 괜찮죠? 네. 그렇게 MZ 세대들이 회식 싫어한다 그러는데 또 그 세대만 모아놓으니까 또 좋아해요? 또 아니 엄청 좋아하고 맨날 술 취해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딨냐고 대표님 나오라고 밤 새벽 3시에 전화 와서 주무세요? 이래요. 진짜?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또 열심히 해주시니까 즐겁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저희 이제 리더스에 보면 리더책이라는 꼭지가 있어요. 대표님의 인생책 한 권만 소개해 주세요. 저 이거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 왓칭이라는 책이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가 관련된 책인가요?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믿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되는구나 과학적으로 그냥 어떤 미지의 영역이고 어떤 믿음의 세계였으면은 제가 그렇게 조금 믿진 않았을 텐데 그냥 한 가지 방편으로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되니까 그거를 제가 어떤 저의 어떤 의지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냥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생각하는 걸 바로 실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사업체 차리는 것도 약간 그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시각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 뭐 장기 목표에서 적고 계속 이미지화 시키고. 자, 우리 앰비션 플랜의 중장기 계획에 뭐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간단하게 PR 시간입니다. 이제 금수저의 영역을 벗어나서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서야 회사를 차릴 만큼 그 궁극적인 목표는 돈이 되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의 사업 방향도 좀 많이 피버팅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커머스 플랫폼을 플랫폼이랑 좀 거창하고 커머스 영역을 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의 제품 판매를 저희 브랜드를 달고 판매를 좀 하려고 지금 원래는 올해 좀 예정이었는데 내년에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고 어떤 품목으로? 그건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정하진 않았는데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사장님이랑 같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같이 짜고 있는데 그래서 커머스 영역도 하나 축으로 세워놓고 두 번째로는 바이럴 플랫폼입니다. 바이럴 플랫폼이요? 네, 그게 지금은 현재 바이럴 마케터 분이 계시는데 플랫폼이 있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금 체계화된 플랫폼을 제작 중에 있고 실제로 이거는 내년 상반기쯤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바이럴이라는 게 사실 포털의 SEO하고 되게 밀접한 얘기인데 그럼 플랫폼 자체의 어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변화해줘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인플루언서들을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고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떻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을지 혹은 내가 인플루언서한테 이 제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거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유저 친화적으로 어떻게 그걸 잘 만나게 할 수 있을지 중간 플랫폼 매개체 역할로서 좀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접해봤고 조금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의 장점만을 모아서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업 계획들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매출은 얼마일까요? 사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계속 제가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는 이제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지사장의 어떤 장애 자리로 가서 여생을 부자로 살 수 있는 그 부자가 돈이 많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돈이 많아야 부자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국을 그거를 이꼴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시간적인 여유. 네, 그렇죠. 와 함께.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금인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다양한 사업부 피버팅을 함과 동시에 저희 직원분들은 그만큼 많이 회사를 위해서 발전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게끔 저도 그런 많은 구조를 생각하고 많이 베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지금 앰비션 플랜에 계신 직원분들은 다 부자가 되는 게 공부적인 목표죠? 저희 회사 만들어드리는 게 실제로 복지도 다른 회사, 그러니까 동종업계 복지보다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근데 아직도 그게 현저히 적다고 생각을 해요. 비단 복지뿐만 아니라 급여도 당연히 높여드려야 될 거고 급여뿐만이 아니라
남은 여생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단순히 이제 시작하는 여생인데 98년생, 99년생 이러시면 남은 여생이라뇨. 그렇게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목표를 들고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올해는 사업 성장 450% 했던 매출고로 말씀드리자면 2023년에는 100억에서 500억 사이를, 갭이 너무 큰데요? 100억에서 500억 사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 목표가 50억이었는데 그게 지금 넘었어요. 오, 진짜요? 그래서 2023년에는 100억을 베이스로 깔되 그 500, 나머지 40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릴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사업에서도 조금 방향성이 있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는 아직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오, 대단하십니다.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데? 아니 근데 매출, 실제 회사 매출은 아니지만 직원들 다 부자 만들어주시고 여기 티어 없나요? 네? 티어 없나요? 큰일 났다. 그러면 우리 이제 독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 드릴게요. 네네. 29이라는 나이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사이에 되게 많이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많지만 점점 힘든 일은 줄어들고 기쁜 일, 즐거운 일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 사업을 시작했었던 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에 날 거 생각 안 하면서 시도해보자 라는 마음이었고, 최근에 제 주변에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고 자신이 뭘 하고 싶진 모르지만은 일단은 회사는 그만두고 싶다, 혹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면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저질러보세요. 일단은 내가 뭐라도 된다 라는 그 가정을 하고 계속 하나하나씩, 10이 아니어도 좋아요, 1이어도 좋아요, 0.5라도 좋아요,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말고 이왕 시작했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91년생 사업가 앰비션 플랜의 김준식 대표님 모시고 도전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도전과 성취를 이뤄나가는 영 CEO를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